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길이가 좀 길어졌네. 이 시대에 참모 없어요 오늘? 그런 거 앞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위험이 좀 있어야 되잖아. 법사위원장 해보니까 적성이 맞아요?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잘 맞을 줄 몰랐어요. 자, 잠깐 봅시다. 이종석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법률이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면 답변하세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임기훈 증인, 바람이나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 의견을 물어보니까.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시원 증인, 제가 모두 발언에 분명히 경고하고 지적했죠.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는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두 증인,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주리에 따라서 그 수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임기훈 증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질의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석. 잠깐만, 여기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시간, 때문에 시간 멈춰주시고요. 이종석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이종석 오해가 있기 증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이따 잠자코 계세요. 아셨습니까? 예,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계세요. 본인에게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리는 10분간 퇴장하세요. 본인이 한 거 다시 봤죠. 어머, 나 잘한 것 같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청래 검색해가지고 뜬 것만 봤어요. 근데 그거 보기도 어렵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제가 전체 발언의 3분의 1을 혼자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을 재가지고 독불 장군 폭주 열차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윤리 제소한다고. 저를 제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4명을 그러면 제소하겠다고. 원내 지도부가 좀 말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럼 내가 안 하겠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 2명 제소했고, 1명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이거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형사고발. 국회 선진화법에 보면 위원장의 퇴거 불응에 대한 죄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퇴거 불응 누가 했는데요? 공부 많이 하신 분, 법사위 간사 되실 분? 아직 간사 선임이 안 되기 때문에 간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간사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네. 그분은 형사고발 대상.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네네. 예. 그때 나가라고 하고 또 몇 분 있다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정회. 6분 만에 제가 정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네. 국민의힘 관사가 되실 분 그분이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정회하고 나갔다가 몇 분이다 다시 들어오라고 그랬죠.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정회를 할 때는 무슨 이유로 몇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정회합니다. 했으니까 뭐 30분 1시간은 쉬나보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오.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정회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제 마음이거든요. 5분 있다 들어오게 하든 1시간 있다 들어오게 하든 좀 길게 정회 시간을 갖는 줄 알았나 봐요. 내 마음이지 뭐. 아니 진짜로 의장 마음이에요. 의장이 생각하기에 정회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럼 짧게 하는 거고 길게 하겠다면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똥개 훈련이지. 나가라 했다 들어오라 했다가. 위원장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국회법을 계속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갖는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임위장으로 옮겨놓으면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장의 국회의장과 권한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법 49조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안을 정리하고 질서를 정리하며 그리고 사무를 감독한다. 감독 권한이 있어요. 국회법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해. 그러면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안건 상정을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국회법 14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 의원에 대해서는 그날 하루 발언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발언 중지권. 그리고 그것도 안 듣는다 그러면 퇴장시킬 수 있어요. 장경태 의원 오늘 출석은 했죠? 오늘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 좀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제지에 좀 따라주세요. 계속 안 들어. 장경태 의원 퇴장하세요. 대장도 근데 5분을 시킬 건지 30분을 시킬 건지. 그것도 제 마음입니다. 어... 17분간 퇴장하세요. 그러면 막 따질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17분입니까? 1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내 맘이야. 그리고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 경비원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런 권한까지 있습니다. 윤리 제소한다고 하니까 의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진행에 불법 요소가 있다면 국회 몇 조 몇 항 위반인지 지적해라. 그렇죠. 49조 1항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안을 정리하며 이건 뭐 의안을 정리한 것은 법률 또는 의안 중요한 거를 안건 상정 뭐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이거는 뭐 발언권 중지 그리고 퇴장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무를 감독한다. 그러면 법사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다 그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들 같은 경우도 퇴장시킨 것은 질서 유지 그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일단 법 조항을 다 봤고요. 그리고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어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국회법에 있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는 뭐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뭐지? 나듣는데 해당되지 않더라. 그렇죠. 보통 청문회 할 때 두 가지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수사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국회에 대한 증인 감정법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사상 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추법상 148조를 얘기하든가 149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유죄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발언하지 않아도 된다.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유죄를 받을 염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또 뭐가 있냐면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뭐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직업,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알 수 있잖아요. 직무상 타인의 비공개 정보를 알았을 경우 그것을 내가 공개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언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발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 형사소송법 148조나 149조냐를 얘기하고 하라는 저의 매우 코렉트한 지적이었죠. 이런 플랜을 딱 짜고 들어가신 거예요? 국회법상 그것이 위원장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네.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터프하게 운영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증인 같은 경우 이제 10분 퇴장을 했는데 법사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본보기로 민주당 의원부터 퇴장시키겠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장경태 의원 네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저쪽은 3명 퇴장시키겠다. 조심해라 앞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증인들 퇴장만 했지 의원들 퇴장은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헌정사상 의원 퇴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경우는 만일은 법이 평등한데 그러면 증인을 퇴장한 전례에 비추어 평등하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탄핵 국민청원 이 법사위가 받는 창구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청문회도 따로 한다면서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5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법사위에 계류가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원 소위로 이제 회부를 해야 됩니다. 청원 소위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청원 소위로 이제 보내면 그 청원 소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인, 증인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김용민 의원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네. 잘 되겠냐? 잘 되겠냐? 그래서 얼른 하고 전체 법사위로 올려라. 지금 소위는 4명밖에 안 되거든요. 4명이 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했던 탄핵 사유, 청원해 보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청문회처럼 그것에 대한 사실 증명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법에 보니까 중요한 의안은 다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런 걸로 청문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절차가 있었을지언정 이 소위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소위도 실제로 돌리고 청문회 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건들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가지 올라온 사유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데 위원장은 거기다 추가 하나 더. 한일 동맹한다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로. 국회법에 다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한 거예요.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건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검사 4명 탄핵을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 법사위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라. 국정조사에 준하게. 날짜를 정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관련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4명을 나눠서 한다면 4번의 청문회를 할 수 있어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말에 절대 공감한다. 국회법에 위원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 퇴정시킬 수 있다라고 의사 진행하는 위원장 처음 봅니다.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위원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을 공격하면 될 거라고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조중동을 통해서 공격한다든가 통하지 않아요.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을 벌리고 놀라서 입을 벌린 상태로 입을 못 다물게 만들겠다. 아직 맛보기 정도 보였는데 저쪽에서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조심하시라. 논쟁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게 만들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례로 법을 깨면 되냐.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어도 법으로 관례는 깰 수 있다. 지금까지 관례상 이렇게 했습니다. 관행상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것이 법에 어긋나면 관례는 disappearance. remove. 사라지는 거야. 없어져야 돼.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관례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사위니만큼 그걸 보여주겠다. 걸핏하면 관행이 어떻다. 걸핏하면 뭐 관례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대가 바뀌는데 30년 전, 40년 전 했던 행태를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하자?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에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관례를 얘기하냐는 거죠. 저는 법조 사륜이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제가 피고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7대 때 어떤 인권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5만에서 7만 정도가 교도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봐라. 실제로 그분이 경험해봐라.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 하루, 서울구치소 하루 가서 체험했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감옥에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 전에 현장 체험을 교도소로 가려고 그래요. 교도 행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무소는 벌 받아라 이런 의미고 교도소는 교화하는 장소예요. 그럼 거기도 인권이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방에 5명만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있는지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살과 살만 닿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럼 서로 싸우고 거기서 폭행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 이거는 감옥에 안 갔다 온 판사, 검사, 변호사는 느낄 수 없는. 김어준도 감옥 안 살아봤어요. 독방 구조를 몰라요. 거기 얼마나 인권이 사각지대인지. 의원님이 원래도 말이 많았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2배로 많아졌어요. 제 집사람 얘기하더라고. 여보 다 좋았는데 말 좀 줄여. 아니 의원님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좋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특히 최선봉에선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우애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7분간 주어진 시간에 다 총을 쏘지 못하고 중지해야 되는 경우는 누가 지원 사격을 해야 된다. 엄호 사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문회 때 그걸 나름대로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그때 끼어드는 거예요? 위원장석에서 보는 것과 개별 의원석에 앉아서 보는 것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지원 사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 사격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 경우는 제가 지원 사격을 하는 거고요. 또 엄호 사격도 하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위원장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왜? 개별 의원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나서 발언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돼. 아무 때나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지원 사격, 엄호 사격 하는 데는 위원장이 제격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다 보면 클라리넷에서 소리가 좀 안 나네? 그럼 클라리넷을 그 연주자를 보면서 독려를 하고. 의원님이 5시간 정도 했어요, 발언을. 아, 그랬어요? 진짜 많이 한 거야. 보통 위원장들은 몇 마디 안 하거든요. 의원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인정합니다. 말이 많았던 거는 인정하는데 개병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최상병이 왜 죽었는가? 또 하나는 누가 왜 수사 의혹을 했는지 증인들 눈빛, 태도, 제스처를 다 유심히 봤어요. 근데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화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이상해. 누가 옆에서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카메라 양쪽으로 돌려보세요. 증인석에 나와 있는 증인들은 혼자 다 해결하거든요. 조력자 없이. 근데 보니까 뭐 정책실장도 있다고 그러지, 뭐 비서실장도 있다고 그러지, 조력을 받은 거예요. 다 쫓아냈죠. 그거를 평의 의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청문회 끝날 때쯤 그 김경호 변호사 오늘도 나오시죠. 나오실 것 같은데 그게 하이라이트였어요. 네, 하이라이트였는데 발언권을 신청하는 건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본인은 위원장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에 히든카드로 써야 되겠다. 그분 유튜브를 제가 다행히 봤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김경호 변호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너무 팩트에 대해서 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육하 원칙의 팩트가 탁탁탁탁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상대하고 1대1 대질 형식으로 한 게. 그래서 그게 순간 아주 제가 좋았어요. 판단한 겁니다. 네. 아, 대질 신문을 시켜야 되겠다. 그거 아주 좋았어요. 네. 의원님이 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 대질 신문이 20분이 넘거든요. 그때 제 말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법사위원장 역할을 하실 것이 틀림없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악수하자. 안녕. 정청래 의원하고 방송 10년 넘게 했는데 악수한 건 처음이에요.